어떤 종류의 상실을 겪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나만큼 나한테 중요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프로이드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강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40이 한참 넘어서 늦게 이제 뉴욕에 몇 년 정도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 전체 임원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 상담을 담당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삼성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많은 분들을 좀 만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삶에서의 어떤 상실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상실들을 극복하는 어떤 과정, 이제 애도의 과정이 되겠는데요. 상실이나 혹은 그에 따르는 상실을 극복하는 어떤 애도 과정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경우들이 많았었고 결국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서 문제들을 대부분 좀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책 표지 좀 어떠세요? 파란색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러스트 그리신 분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느낀 게 이 의자에 이제 누워 있는 분, 책을 보고 있는 분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애도가 충분히 좀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느낌 같은 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분의 여유나 어떤 충만감 그런 느낌들이 충분한 애도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오는 어떤 감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큰 주제를 상실과 애도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서 전체 원고를 쓴 건 아니지만 결국에 정신분석의 상당 부분 그리고 제 글의 상당 부분도 삶에서의 상실이나 그 상실을 극복하는 어떤 애도 과정하고 분명히 관련이 크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상실과 애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아마 관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상실일 거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는 거,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이별 같은 것도 당연히 상실에 포함이 될 거고요. 건강을 잃어가는 거, 그 건강을 잃어간다기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늙어간다는 거, 젊음을 잃어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상실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 예를 들면 뭐 배우자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기대만큼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어떤 실망감 같은 거, 그 실망감이 아주 극단적일 때 느껴지는 환멸감 같은 거 생각해보면 김광석 노래 중에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제 김광석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수 김광석의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보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거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런 면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실의 순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애도라는 말이 좀 심각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슬퍼하고 위로하는 거를 이제 애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조금 심각하게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애도는 그것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떤 상실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슬퍼하는 어떤 과정이 그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애도의 과정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이제 크고 작은 상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뭐 꼰대 아니면 뭐 라떼라는 표현도 요새 많이 쓰던데
그 꼰대나 라떼는 어떤 면에서 본인이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 혹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현재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상실을 흘려보내는 거, 그런 애도 과정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꼰대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 어떤 애도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애도 과정이 충분히 잘 진행이 된다고 해서 뭔가 눈에 띄는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표현들 중에 Stop and smell the roses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발길을 멈추고 장미 향기를 맡으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셈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굉장히 작은 요소들, 그런 요소들은 늘 있죠. 나한테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장미가 될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각자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실된 것들 나한테 거기에 매여서 그거를 애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장미들, 내 삶을 충만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지 못하게 되는 역시나 이제 또 다른 어떤 상실, 내가 삶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결과적으로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도 과정이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나면 자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그리고 삶이 좀 더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실들을 경험할 때 예를 들면 뭔가 실패한다든가 혹은 누군가와 헤어진다든가 아니면 상대방하고의 어떤 사이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다든가 혹은 어떤 좌절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어떤 상실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애도 그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그런 상실로 인한 어떤 분노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분노를 자기 스스로한테 향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책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지거나 예를 들면 나는 쓰레기야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혹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거는 그 자체도 충분히 이제 애도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어떤 종류의 상실을 겪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나만큼 나한테 중요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